안녕하십니까. 이유군의 주식 사냥, 우주 사냥의 이유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5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재개, 그 다음에 미국의 전면 관세 부과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어제 결국에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됐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는 형국들. 이제 굵직굵직한 이벤트는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도 뭐 급반등하고 어제 변동성은 되게 심했지만 4월달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회복의 길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어떤 이 상황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될 것인지, 트럼프가 굉장히 강하게 관세를 밀고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금 더 완화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에 따라서 나스닥이 회복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목요일 날은 5%, 6%도 빠지더니 어제 급기야 7%까지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나스닥 지수가 지금 5%, 7% 빠졌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추세적으로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나스닥을 그렇다면 이제는 다 이제 끝났냐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관세 정책이 여파가 계속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완화되거나 축소된다는 어떤 얘기가 없다고 하면 미국 증시는 당분간 암흑기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험칙이 있죠. 1929년도 대공황 당시에 펼쳐졌던 이 스무트 홀리법이라고 하는 고관세 입법이 일어나고 나서 교육량이 감소되면서 세계 무역이 마비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 대공황이 겪게 됐고, 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증시나 경제가 무너지니까 결국에는 모든 나라가 각자 도생이 돼버리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히틀러라든지 또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같은 어떤 나치, 파시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배경이 됐거든요. 이런 현상이 전 지금 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결과적으로 계속 이 강화된 관세 정책이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제3차 세계대전에 전 직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트리거는 관세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트리거는 중국의 대만 공격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관세를 협박을 놨지, 엄포를 놨지만 시행을 했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는 좀 회수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미국도 결코 도움은 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관세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국에 있는 미국산 제품을 수출을 하고 외국에 있는 수입품을 줄인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킬 것인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미국에 대한 것만 남기 때문에, 그럼 수입을 막히기 때문에 관세가 올라가니까 수입 제품은 더 수입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게 되면 결국 재화가 부족해질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물가가 폭등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최악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 이런 말씀까지 죄송하지만 트럼프 암살까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관세 정책이 어쨌든 간 세계의 이 무역을 마비시키는 어떤 결과를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건 세계 공황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것은 각자 도생이 더 심화될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극우 세력의 부활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제2의 히틀러, 제2의 무솔리니, 제2의 일본 군국주의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관세 정책으로 인한 관련주들은 피하는 게 좋겠고, 관세에서 그나마 조금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기 대선이 이제 임박을 했습니다. 이제 6월 3일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네들이 추진하고 있는, 또 이네들이
바라는 정책들 관련주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는 흐름들도 잘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전 그 4월 추천주 관련주들을 리포트 해드리면, 일단은 핸드벨리 크래프톤 수익률 나쁘지 않았습니다. 펩트론도 10%. 그래서 뭐 어려웠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수익률이 나고 있고, SPC 삼립 이런 관련주들.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보시면은 어때요? 지금 약간 반도체 관련주는 거의 없잖아요. 2차 전지도 없고. 그 이유는 뭘까요? 관세와 연관된 종목군들은 제가 피했던 거예요. 관세의 여파를 받는 종목군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종목군들, 뭐 먹을거리 관련주도 물론 미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먹을거리, 또 게임주,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대북 관련주, 이거는 뭐 정책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가 될 수 있겠죠? 이와 더불어서 부산산업도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북 관련주. 트럼프와 김정은이 곧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도 잘 봐야 된다. 네이처셀, 우주엘렉트로, 큐벤터, 엔터, 농심, LG 넥스원, 덴티움까지. 나머지는 아직 어렵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를 묶여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손절가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대선 관련주, 그 다음에 관세와 관련이 없는 관련주들을 최대한 보시는 쪽으로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미국은 어쨌든 단기 기술적 반등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씩 지금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수익을 내고 나오는 방법도 괜찮아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깨졌어요. 추세적인 반등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또 주말 사이에 뭐 관세를 축소를 하겠다니, 아까 보니까 베트남 당 서기장이 대미 관세를 0으로 하겠다는 이사를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그 협상에 대한 가능성, 베트남은 관세가 45% 정도 육박하던데 베트남 관세를 뭐 10%를 내추겠다,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 나올수록 반등은 세지고 세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기초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들도 뭐가 있냐면, 어쨌든 지금 그 빅스 지수가 45까지 올라왔어요. 빅스 지수가 45까지 올라간 거는 거의 지금 코로나 시기가 아니라 지난 그 8월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당시 이후에 거의 지금 1년 만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빅스 지수가 40에서 60 정도에 올라오게 되면 공포 구간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에선 조금씩 분할 매수 하셔야 되는 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추세적인 반등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단기 바닥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바닥을 만들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기 바닥을 노리고 여러분들 들어가시는 거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다시 한번 꺾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증시는 그렇고 우리나라는 어떨 것이냐? 우리나라도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좀 두들겨 맞을 정도로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건 없어요.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뭐 관세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전 세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뭐 보편 관세를 올린다든지, 이런 얘기만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일단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여기서 물러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좀 더 강하죠. 왜냐면은 코스닥 종목군들은 어쨌든 코스피보다는 좀 중형주, 소형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관세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죠. 왜냐면은 뭐 또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도 많이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그 수출에 대한 파이가 어쨌든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코스닥에 조금 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 종목군들을 조금 더 보는 관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달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군들은 뭐냐? 바로 이 종목군들이 될 것 같고요. 먹을거리 관련주들이나 2차 제약바이오 이쪽을 잘 보시고, 대선 관련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현대 엘리베이, 대북 관련주죠. 현대 엘리베이,
현대일리베이도 6만원대 뚫기 직전입니다. 조정시 충분히 매수 가능합니다. 조정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부산산업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가 이번 달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로템은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뭐 조금 조정시 매수는 가능하지만 현대일리베이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책 관련주, 뭐 아가방 컴퍼니, 단기 그 흐름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 어쨌든 그 출산료 관련주잖아요. 이제 아가방 컴퍼니 꿈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티드랩 일자리 관련주, 원티드랩, 그 다음에 사람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대북 관련, 대중 관련주, 중국 관련주죠. 이런 거는 특히 뷰티 관련주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코스맥스, 그 다음에 뭐, 한국 콜마,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그 다음에 클리오,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터 관련주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하이브였고요. 하이브, 그 다음에 JYP 엔터, JYP 엔터, 그 다음에 SM, 그 다음에 큐브 엔터, SM은 신고가가 같네요. 큐브 엔터 신고가를 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게임 관련주 크래프톤이 좀 유력하고, 추가로 말씀드렸던 게 W 게임즈, 이 관련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는 원택 추천주였죠. 원택 연속 추천주였어요. 2월, 3월, 4월. 그 다음에 휴메딕스, 그 다음에 클래식스, 이런 관련주도 한번 관심있게 보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펩트론, 비만치료제 관련주죠. 펩트론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천주입니다. 네이처셀, 그 다음에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니가캔바이오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제 ADC 관련주로서 니가캔바이오, 그 다음에 뭐 오름 테라피틱, 그 다음에 카티 치료제의 큐로셀, 요것도 주목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방산 관련주도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먹을거리 관련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는 유일 로보틱스가 좀 대장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조정시는 매수 가능한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매해 볼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조금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쪽보다는 관세와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군들을 좀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무리하게 매매하지는 마시되 지금에 따라붙는 매매도 하지 마셔야 되겠지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대응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관세 영향이 최소화되는 관련주들, 그 다음에 정책 대선 관련주 잘 보자. 근데 정치 테마주는 하지 마십시오. 정치 테마주는 너무 급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뭐 끼가 있기 때문에 또 순간을 잘 잡으면 또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관련된 정치인의 입이나 행동에 따라서 또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보다는 차라리 정책주, 그런 주를 좀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이가 탈모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 좀 많이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탈모 관련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뭐 올릭스나 바이오니아 이런 기업들도 한 번 더 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바이오니아는 조금 재무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탈모 치료제 이런 관련들도 한번 주목해 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